일단 문제를 보자 얘들아. 자,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해서 교훈적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자연물에서 깨달아서 교훈을 끄집어낸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뭐 삶의 태도 제시. 근데 얘들아 봐봐, 1번부터 2번이 정답 확률이 훨씬 높은 게 교훈이라는 걸 뭘 가르쳐야 되지만 삶의 태도는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될 확률이 2번 선지 같은 게 더 높아요. 3번은 정답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심리가 변화라는, 여러분 변화라는 키워드는 잘 들어야 돼.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로 가면 변화라고 하잖아요. 얘는 심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처럼 부호가 바뀌어야 이걸 변화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부호가 바뀌려면 정보량도 많아야 되고 뭔가 변화는 뚜렷한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변화도 보통 정답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1번보단 2번이 좀 더 정답 확률이 높은 편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태도 같은 건 훨씬 포괄적인 거니까. 그 다음 봐봐. 내적 갈등 많지도 않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표현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나를 나라고 표현하면 1인칭이죠. 1인칭은 당연히 주관적이죠. 근데 나를 예를 들면 그 사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3인칭으로 표현했죠. 이를 쓸 때 객관화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1인칭으로 표현하면 주관적인 화자고 3인칭으로 표현해야 객관화된 화자예요. 그럼 객관화도 사실은 특수한 경우야. 근데 봐라 얘들아. 자연의 모습을 오감 정보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나왔다고 하면 5번이 틀리기 어렵거든. 근데 잘 봐. 자, 자연물, 경치, 자연물. 선지 3개 벌써 자연물이죠. 그러면 얘는 자연물을 다룰 확률이 매우 큰 거야. 선지가 3개나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율심상함축은 담고 있으니까 심상은 구체하잖아요. 자연을 구체화시켜 표현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틀리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사실 자연이 있으면 속성도 있으니까 뭐 교훈이 있는지, 뭐 서리가 있는지, 뭐 시선의 이동이 있는지, 맞죠? 뭐 객관화 표현이 있는지, 뭐 계절이 있는지인데 사실 자연과 관련된 키워드가 한 번 더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경치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이게 자연 키워드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3번, 5번 둘 중에 답일 확률이 큰데 심리 변화가 있긴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5번 정답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왜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냐면 문항을 출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설계도가 보이는 거야. 그럼 반대로 너희는 그걸 해킹을 한 거죠. 원래 어떻게 풀라고 낸 거야? 열심히 읽고 야 자연물의 속성 주목했니? 네 아니요. 교훈적 의미니? 네 아니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디테일한 판단을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것도 연습은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좀 이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하나씩 뭐가 틀렸는지 뚜렷하게 고쳐보는 연습도 할 건데 우리가 어쨌든 실전에서는 정답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정답 내는 기술적인 걸 말씀드린 걸 이렇게 따라오시고, 자,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 하나씩 다 판단하시는 부분들이야. 근데 내 생각엔 그래요. 앉는 거니까 1번, 2번 같은 거 가지고 뭐 하긴 힘든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자연물을 연민하는 경우는 없어요. 연민이라는 건 불쌍하다인데 자연은 동경의 대상이지 불쌍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고전 작품이 대체적으로 99%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동양 전통에서 그래. 99%가 자연은 동경이기 때문에 벌써 저는 이게 이상해 보여.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거 연습하라는 거야. 자, 써놓읍시다. 뭐라고 써놓을 거야? 전형적 주제라고 써놓으세요. 자, 4번. 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17곡에서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 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뭐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봐봐. 틀린 건 확실하게 3번 같아 보여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좀 더 확인하시고 14번, 이제 24번도 볼게요. 자, 우리는 생계 유지냐 아니냐. 맞죠? 그럼 생계 유지는 생활이죠. 대비되는 거니까 뭐겠어? 여기는 세속적인 이유로 먹고 살려고 하는 낚시고 여기는 탈속적인 이유로 먹고 사는 거가 상관없는 낚시겠지. 그럼 기억이 세속이냐 탈속이냐 물어본 거고. 맞죠? 그럼 얘는 이제 하나씩 대응시켜서 이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자, 아마 글의 주제가 도연명과 판교를 따르는 거라면 1번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겠지만 여기서 판단할 정보는 경이감이냐 낙관이냐, 무력감이냐 동경이냐, 실망감이냐 한탄이냐, 상실감이냐 이상이냐, 혐오감이냐 겸손함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판단할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정보를 다 긁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자, 공간에 대한 인식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신에선 여러분 이거야. 세속탈속이야. 됐니?
그럼 봐봐. 세속 탈속 중에 내가 보통 탈속을 지향하겠죠. 나의 현실 공간은 세속이겠죠. 뭐 때때로 탈속에서 그러니까 현실 공간도 탈속이고 지향도 탈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세속과 탈속을 나누거나 현실과 지향을 나누는 그 분류 기준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설계도가 대략 이렇겠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정리되셨나요?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앞쪽으로 가서 하나씩 볼게요. 자, 청평사의 나그네 누구겠어? 제목부터가 유객이잖아요. 유객이 누구야? 나그네야. 객이 뭐야? 손님. 그러니까 지금 청평사의 나그네는 유객이고 봐봐. 그럼 유객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한다는 건 얘는 아마도 매우 높을 하자죠. 그럼 아까 물어봤었던 이게 객관화된 표현이에요. 선생님 객관화된 표현이 있는데 가가 있는 거라고. 공통적으로 객관화된 표현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 다음 봄산을 마음대로 노딜고 고요한 외로운 탑의 산새 기적이고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고 좋은 나물 떼 하나 돋아나고 향기로운 버섯 비 맞아 부드럽고 시읍조림에 신선 골짝 들어서니 나의 근심 백년 나의 백년 근심 사라지네. 자 봐봐. 결과적으로 백년 근심이 사라진다니까 자연 때문에 오는 어떤 감정이야? 좋은 감정이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봐봐. 도연명 이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름이 부산인 거야. 사람 이름이. 이해됐어요? 사람 이름이 서울인 거야. 사람 이름이 도곡인 거야. 도곡동이 있었는데 사람 이름이 도곡시였는데 야 지명이 도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사람인지 알아요? 죽었으니까 사람이지. 또 연명이 났어. 그 연명은 뭔데? 지명이 연명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봐라. 그는 유일하게 한 명 누구밖에 없어요. 도연명밖에 없죠. 내가 다르랴? 설이법 안 다르다는 거지. 결국 나와 도연명을 동일시하고 있고 어떻게? 수졸전원이라는 주제인데 전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요? 자연친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내가 지향하려고 하는 게 자연친화. 여기가 됐죠. 자, 상공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쏘냐. 조각배 달을 씻고 낚싯대 흩던질 때 이 몸이 청흥 가지고 만호인들 부러하냐. 자 그럼 봐봐. 만호는 뭐 일론 머스크야. 재벌이야. 안 부럽대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부러우니까 자부심이죠. 상공, 지위 권력이죠. 만호, 재물이죠. 그러면 권력욕, 재물욕 같은 세속적 욕망을 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세속 욕망 필요 없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다? 청흥, 푸른 흥, 맑은 흥, 뭐겠어요, 그게? 그래. 즉, 나는 자연을 탈속을 지향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곡도 그렇고 팔곡도 그렇고 전부 다 자연에 대한 친근함 계속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어지럽던 문서는 세속에서 왔던 문서지. 던졌으니까 탈속으로 왔죠. 그래서 답답해.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너무 좋아해요. 탈속이 좋아하니까 자연친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봐봐. 옹골에 살구 꽂져 사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는 갈 길 모르면 표면적으로는 방황이지만 그게 아니라 왜 방황하고 있어? 너무 좋아서 하는 방황이잖아요. 왜? 옹골에 살구꽃 때문에 좋아서 방황이라서 이해됐니? 그냥 방황이 아니야. 좋아서 방황인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뭐래? 시름도 없대. 자, 살구꽃 때문에 방황을 할 정도야. 시원해서 좋대요. 다 내던지고 와서 너무나 좋대. 부럽겠니? 됐니? 나 이 강산과 안 바꾼다. 수졸전원해서 좋겠다. 도연명 같은 사람 계속 뭐하고 있어? 자연친화 얘기하고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대략 이제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22번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가나 중에 그러니까 봐봐. 1번이 틀렸으면 왜 틀렸고 가에서 틀렸고 나에서 틀렸고를 다 정리해 보세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일단 자연물 속성에 주목하는 건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얘도 뭐 자연에 대한 얘기는 있으니까 뭐 봄산 이런 거 자연이잖아. 뭐 나물 이런 거 자연, 뭐 다 자연이에요. 얘도 자연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의 자연물은 99%예요. 근데 봐봐. 교훈이라는 건 가르치는 건데 둘 다 교훈이 없죠. 됐죠? 그러니까 앞쪽은 다 맞는 거지 뒤쪽이 다 틀렸어. 두 번째, 서리법은 되게 높은 확률로 있어요. 얘는 90% 이상이야. 그러니까 보통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찾아볼래 서리법? 어디 있지? 가는 없다야. 나는 어디 있죠? 다르랴. 보이죠? 봐봐. 이런 것도 힌트인데 어디 보면 있어? 끝을 보면 있어. 왜?
서리법은 의문형 종결 어미가 결정하죠. 그 의문형 종결 어미는 어미니까 어디겠어? 말의 꼬리 끝에 있단 말이야. 뭐뭐 쏘냐, 불어오랴 이런 거 다 서리법이야. 시원하랴 이런 거 다 서리법이야. 말 나온 김에 서리법 다 찾아봐. 어딨어? 씨름하랴. 됐어? 부지런히 바로바로 찾으세요. 내신에서 이런 거 찾는 속도가 중요한 거야. 찾을 줄은 다 알아.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이제 3번. 먼 경치에서부터 다시. 그래 서리법은 지금 뭐에만 있는 거야? 나에만 있는 거죠. 가에는 없죠. 뭐 등니까 역시 가에는 없었고 설이 없고 여기는 설이 있고 삶의 태도 그렇죠. 왜? 뭐뭐 하겠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삶의 태도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 뒷쪽은 맞을 건데 앞쪽에 서리법 확인해야 된다 그랬었고 서리법에서 갈렸고요. 자, 경치요. 이것도 소재를 봐야 돼. 경치 판단해보자. 봄산이었죠. 그런데 산세가 보이죠. 그러면 멀리 있는 건 산이었고 그게 뭐라고 하니 우리는 원경이라고 하죠. 산세는 가까이 있으니까 근경. 100m 앞에 있는 산세가 보이진 않잖아. 산이 보이는 거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시면 되겠죠, 여기도. 자, 여기도 원경에서 근경이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강산에서 조각배 이건 원경과 근경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런데 봐. 세버들 가지 꺾고 고기는 눈앞에 보이는 건데 어디야? 살구꽃, 온골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근경에서 원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온골로 가면 멀리 있는 전체 골짜기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건 원경이야. 멀리 있는 원경. 근데 고기 깨어들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양꼬치 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경이라고. 자, 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강산은 멀리 보이니까 원경이죠. 근데 조각벨은 근경일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 단어들이나 정보들이 먼지 가까운지 근경인지 원경인지가 정리가 돼서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온다. 있긴 있죠.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은 있긴 있어. 그런데 뭐가 틀려서 심리 변화는 둘 다 없어요. 그런데 원경에서 근경은 찾으려면 둘 다 있더라. 그 다음에 얘기했었죠. 객관화하는 표현. 아까 얘기했었죠. 나그네라고 객관화해서 표현했는데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잠깐만 찾아봐. 나의 객관화 표현 있어요? 없고요. 두 번째, 내적 갈등. 여러분 내적 갈등 어디 있어요? 자, 내적 갈등은 이런 거야. 세속탈속 중에 고민한다든지 내가 고향을 가고 싶지만 지금 여기에서 뭐 좋은 게 있다든지. 근데 봐.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내적 갈등 없죠. 맞잖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적 갈등이 있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친화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둘 다 내적 갈등이 없어서 틀렸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이렇게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보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연습하는 건 사실 중학교 때 연습을 다 해놓은 거야.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이 판단하는 게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중학교 한 지문의 10배, 20배를 판단을 시키는데 이미 중학교 때 끝난 거니까 당연히 되고 이거를 막 연습한다고 연습시킨다고 물론 달라질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이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 이제 정답 5번이거든요. 계절 어휘만 찾아봅시다. 바로 보이죠? 봄산. 또 어디 보이니? 어디 있어요? 또 계절. 추풍. 그러니 필면 추풍. 됐죠? 또 잘 모르겠죠, 나머지는. 끝.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정리할게,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하나 가려고 해. 방금처럼. 얼마나 정신이 없고 왔다 갔다가 많아요.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뭐부터 잡으라고? 주제 잡고 좁혀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좁히고 발췌독을 들어가. 그때 좁히고 발췌독 근거를 잡아서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주제에서 좁히는 게 거의 87%일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13%가 안 돼. 그런데 자꾸 여기에 가중치를요, 동등하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정답 선지 하나고 나머지 선지거든? 그러면 얘가 사실은 20대 80이야. 그런데 20%의 정보에 가중치 80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 보통.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답도 아닌 거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인 거에 80% 집중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주제가 정답이기 때문에 주제에다가 80%, 87% 확률로 주제가 정답이기 때문에 주제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80% 쓰고 나면 정답이 거의 보이고 나머지 없었을 때 발췌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잖아, 얘들아. 3번이라니까. 주제가 어떻게 자연에 대한 연민이야. 자연 친하지. 동경이고.
그래,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1번 맞고 틀리고 2번 맞고 틀리고 3번 어딨지? 4번 어딨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도 이제 볼게. 자, 이것도 판단해봐 이제. 자,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자. 궁핍을 면할 영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기보다 차라리 어객이 되겠다. 봐. 속사를 버리고는, 속사는 뭐야? 세속이죠. 버린다고 했으니까 나는 탈속지형이죠. 맞니? 강상의 어객이 되겠다. 어부가 되겠다. 탈속이죠. 됐죠? 여기까지. 자, 니은으로 가볼게 일단. 자, 한 점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봐. 내가 주인이고 찌가 객이죠. 그럼 내가 주체잖아. 주객전도는 아니야. 그런데 알력과 모력과 시기저주로 꽉 찬 이 풍진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우정을 교환한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찌를 우정을 교환하는 상대로 봤으니까 찌에 대한 의인화가 돼 있죠. 찌를 객으로 표현했으니까 또 의인화도 돼 있죠. 그러니까 뭐야? 사물을 의인화한 건 맞는데 나랑 찌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주객전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낚시 도구는 찌죠. 그 다음에 글쓴이 낚시꾼이죠. 둘의 관계에 대해서 뭐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얘가 객이 된다 라고 하면서 둘의 관계 설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계 유지 낚시와 그렇지 않은 대비되는 낚시 비교 대조하고 있고. 자, 이제 디귿을 볼 건데, 자, 벼랑간 찌가 막 까딱거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나는 낚시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고기가 왔네라고 기대가 드디어 들어맞았죠. 기대가 충족되기 직전에 원래 도파민이 터져. 이 도파민이 터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기대에 의해서 나의 도파민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반개란 놈이 나오는 큰 실망감. 맞죠? 그러면서 뭐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약간 수용과 체념과 대범함 같지만 잠깐만 저 새끼들 염치가 없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빡쳐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야. 우리 심리도 그럴 때가 많아. 그러면서 갑자기 고기 잡다가 반개 물려 나왔다고 세상사를 탓해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물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승질나 죽겠는데 막 하면 시인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을 왔다가기도 부질없고 유튜브 보면은 심사 뒤틀린 소식밖에 없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속에서 불화가 터졌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야?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잘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예전 사람들의 신경을 나는 욕한 적도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사람들 신경에 처해놓고 보니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남을 비판했는데 지금은 그 비판했던 남들이 나도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한마디로 이 조오산매의 주제는 뭐니? 여러분 손으로 써보세요. 조오산매의 주제는 뭐예요? 써보세요. 자, 주제는 뭔 것 같아? 봐봐. 이 사람은 탈속지향을 했죠. 탈속지향을 성취했죠. 하지만 그 탈속에서조차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탈속을 가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속을 가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얼추 이제 우리가 다까지 다 봤으니까 판단을 해볼게. 자, 3번 선지 볼게요. 그렇지. 물렸다. 라고 기대와, 자, 내가 기대하는 건 뭐야? 최종적으로는 고기지만 1차적으로는 찌가 움직여야 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다림, 나의 기대인 찌의 움직임까지 왔죠.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낚시의 대안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리을에 보면. 자, 봐봐. 세상이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무게 위로 푹 빠져 있다는 것도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쉽게 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이건 대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지금 봐. 나는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는 게 낚시야. 그런데 뭐래? 낚시도 열받아서 못 해먹겠는 거야. 그럼 대안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대안 탐색 중에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한묵. 두 번째는 거리로 나가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대안을 모색했으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결국 내가 낚시까지 한번 해봤더니 옛날 사람들 욕을 했는데 나도 똑같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옛날 사람들하고 나는 어차피 비슷했네. 내가 욕할 것도 없었네 라고 자성찰하면서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게 4번을 고르셨을 거고. 자, 25번 가겠습니다. 정답 1번 끝이야. 봐봐. 도연명하고 동일시하고 있죠, 아까. 자, 판교도 동일시하고 있니? 그렇죠. 판교라는 사람은 세속을 버리고
뭘 지향했어? 탈속을 추구했죠. 그러면서 나도 청소한 한폭대 그리면서 탈속이나 해봐야 되겠다고 탈속 지향하고 그 탈속의 지향을 실현하고 있죠. 탈속의 지향을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뭐가 됐다? 탈속 지향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따르고자 한다. 1번 괜찮으실 거라고. 이렇게 되셨죠. 이제 오른쪽입니다. A와 B에 대한 얘기. 자, 경이감, 낙관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자. A와 B. 자, A는 뭐냐면 기대였죠. 그런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지. 그랬다 갑자기 열받았잖아. 그러니까 A는 뭐야? 기대했다가 실망이고 그 기대에 대한 실망에 대한 수용이었다면 다시 기대, 실망, 수용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봐. 선지 키워드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유일하게 몇 번 선지야? 3번이죠. 실망감이 화로 갔으니까. 자, 그럼 뭐가 틀렸는지 보자. 경이감은 대단한 걸 봐야 되는 건데 실망이지 무슨 경이감이야. 자, 두 번째 낙관이요. 화가 났는데 무슨 낙관이야. 무력감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경 같은 건 없고요. 상실감도 될 수 있죠. 실망이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이상 같은 건 없습니다. 혐오감. 빡친 거는 사실은 B고요. 겸손한 만성은 마지막이긴 해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잖아. 되셨죠? 자, 이제 27번. 마지막 문제지. 이 세트에. 자, 봅시다. 자, 신성골짝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탈속구 공간이다 되죠. 백년금시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다. 왜? 세속은 백년근심이 유발되는 공간이고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공간, 탈속 쪽 공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이분법적으로 놓고 전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2번. 낡은 다리는 주가 온 고리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더라. 잘 봐.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탈속, 태속으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쪼갰잖아. 여기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낡은 다리 주가 온 고리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공간 기준으로 쪼개보세요. 쪼개봐 빨리. 무슨 얘기인지. 여기 있는 대로 쪼개봐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얘들아 수학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지금 배우는 수체계는 복소수 체계지. 복소수는 뭐 더하기 뭐죠? 전체 집합 복소수는 뭐 더하기 뭐야 얘들아? 실수 더하기 허수잖아. 실수 합집합 허수잖아요. 허수는 또 뭐야? 순허수가 있니? 자, 복소수는 어떤 수를 복소수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B할 걸로 표현되는 수잖아. A, B는 실수고. 자, 그럼 봐봐. 이쪽에 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어떤 경우의 수가 필요해? B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 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A가 0이어야 되죠. 자, 여기 속하려면 B가 0이면 되지. 자, 봐봐. 기준에 따라 정보 분류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얘도.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나작품에 있는 이 등장인물은 자, 세 개를 이분법적으로 쪼갤 수가 있어. 어떻게? 세속과 탈속으로. 맞죠? 자, 그러면 세속 안에서도 뭐가 있을 거고 탈속 안에서도 뭐가 있을 거잖아. 쪼개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봐. 어디에 속하니? 그쵸? 최초부터 수졸 전원이었잖아.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한 전제가 탈속이에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야? 탈속 내부로 이동이야. 다시 얘기한다. 지금처럼 세속이 탈속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탈속 내부에서 이동이라고요. 됐니? 자, 그래서 탈속 내부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어디 나와 있냐? 탈속 내부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술집 찾으려고 낡은 다리를 건너갔다. 이미 버들까지 꺾고 있으니까 탈속이잖아. 잘물이니까. 고기 깨어들고 야 어떻게 길바닥에 니네가 양꼬치 들고 다니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내가 탈속에 있으니까 뭐 양꼬치 들고 다녀도 그러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여기는 탈속이야. 탈속이니까 술 찾으러 가는 거지. 탈속이니까 살구꽃이 있겠지. 그러니까 탈속에서 탈속으로 이동인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는 거는. 이해됐니? 따라서 어디라고? 이미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숫자 바꾸기 한 거야 지금. 복소수 체계도 B가 0이냐 아니냐로 분류했지. 세속이냐 탈속이냐 분류했는데 처음부터 탈속이지. 그럼 탈속 내부의 이동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요? 2번이 왜 틀린 거야? 자, 봐. 양쪽 모두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쪽은 뭐겠어요? 대비되는 속성은 뭐겠어요? 그렇지. 세속과 탈속이지.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세속에 대한 관점 버렸다니까요. 선생님 그런 얘기 어디 나와 있나요? 온골. 골이라는 건 사람 사는 곳이니까 야 그거 세속으로 읽었어? 그럼 너는 틀리렴이라고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골짜기 자체를 뭐라고 했어? 수졸 전원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근데 봐. 골짜기에 수졸 전원이 없어 얘는 일단 세속이에요. 하지만
골짜기가 수졸 전원이라는 조건을 주니까 얘가 이제 비로소 탈속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미 세속은 아웃, 이미 탈속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